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구간 시간으로서 89번부터 99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89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89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한 때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대한 고용인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맞고요. 3.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고용이라고 해서 이게 넓게 보면 맞을 수 있는데 이게 고용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X.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은 중개보조원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중개보조원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고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인 안에 중개 보조원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X. 4.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입니다. 이거 잘못 인쇄가 나왔네요.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고용인이 불법 행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89번은 상보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지문 4번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함께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하고 해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90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한다. 맞습니다. 2.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원인이 되어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3. 이의 경우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책임을 지는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줬을 때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 경우 그때는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4.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을 책임질 의무를 공인중개사법에서 구체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보장제도와 더불어 책임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일반적으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고용인이 불법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징역형을 받는다. 징역형이 아니죠.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그래서 이것은 X. 다 오고 하나만 X. 자, 거리가 먼 것을 고르니까 9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9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고용관계 종료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 이건 7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10일. 자,
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데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겁니다. X.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예,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며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한 경우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때에는 그의 서명 및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없죠. 없죠.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여야 한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다는데 있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은 X입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 중개 업무가 아니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단순 업무. 그래서 X. 5. 고용인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있으며 이러한 고용인의 업무상에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본다죠. 본다. 즉 간주한다라고 해도 되고요. 다른 말로 본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건 아닙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9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92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20만원이다. 예, 맞습니다. 2번.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공주시 아니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쪽이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주시가 아니라 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3.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인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꼭 책임자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X. 5.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없다 아니죠. 이건 있습니다. 외국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9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9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를 폐쇄한 후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냥 폐쇄만 했다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 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비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나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제출하고요. 휴업 신고할 때도 역시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않는다고 했으니까 X. 4. 휴업 기간 변경은 6월 6개월의 기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기간 중 중개업을 행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지만 행정처벌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9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9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재개 시 등록관청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통보 아니죠. 신고입니다. 신고. X. 2번. 휴업기간 중에는 사무소의 폐업, 재개, 이전 등이 가능하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이나 사무소 이전이 불가하다. 불가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입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X. 3. 업무 정지 기간 중 폐업 후 다시 개설 등록 시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승계한답니다. 승계한다. 그래서 X. 4.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을 초과했을 때 없는 거고 6개월에는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9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95번. 업무 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사는 등록 처분의 통지를 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아니죠. 등록증 교부받고 순서가 등록증 교부받고 또 뭐 해야 되죠?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한 업무 개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등록 처분 통지 받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없다죠. 두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사는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아니죠.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저 원칙을 말하는 거니까요.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사는 등록증을 교부받고, 등록증 교부받고 인장 등록을 한 후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제대로 설명하고 있죠. 3번에서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사는 보증 설정을 마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보증 설정은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공무원이 확인하는 사안입니다. 보증 설정한 걸 확인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해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이지만 보증 설정 마쳤다고 바로 업무 개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자는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언제든지 언제 이런 말 하면 거의 틀린 거죠. 교부받고 인장 등록한 후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O, 올바른 것을 고르는 거니까 9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6번.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휴업과 폐업의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답니다. X. 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휴업할 수 있습니다. X. 4.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이전할 수 있죠. X.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규정은 법이 개정될 때 폐지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X. 다 X가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9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97번. 휴업 및 재개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휴업기간 연장을 위한 휴업기간 변경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틀렸죠? 역시 6개월입니다. 6개월. 똑같이. 그래서 X. 2.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이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 맞습니다. 4. 재개 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재개 신고 시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 휴업 신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9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98번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를 두어야 하나 다만 중개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2번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할 의무도 없다. 맞습니다. 3. 휴업, 폐업 신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취소 사유는 맞는데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이므로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X. 5.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9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99.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 또는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때는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 그러니까 해당이 되고요.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역시 이때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 1번의 경우에는 휴업할 때는 이건 반납입니다. 반납. 첨부하지만 첨부해서 반납을 했다가 그 재개할 때 다시 돌려받습니다. 자,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3.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자, 폐업 신고를 할 때는 첨부해서 제출하죠. 예, 다 첨부해서 제출을 합니다. 폐업 신고할 때. 자, 그러니까 반납에 해당이 됩니다. 첨부를 하는데 첨부해서 내고 돌려받지는 않기 때문에 반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5.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역시 이때도 등록증을 반납을 할 때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 7일 이내에. 자, 이것도 반납. 이건 확실한 반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첨부해서 내고 5번은 반납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9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9강이었고 89번부터 99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